과연 이게 해피엔딩이 됐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요? 를 보는 거죠. 예, 아까 전에 밑에 있던 그림이죠. 사토시가 제안한 합의 방법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중앙 서버 없어도 우리가 뭐가 올바른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블럭에서 제가 A를 먹었다 B를 먹었다 두 개가 나갔는데 결판이 나는 건 여섯 번째 가야 돼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결론이 나요. 이거는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승패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위에 거가 그래 위에 거가 맞는 것 같은데 다음 거 보니까 의외로 밑에 있는 것도 호응이 좋은데 그 다음 보니까 의외로 위에 건데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이게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30판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가야 이게 결판이 나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긴 체인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까 전에 길었잖아요. 그럼 얘가 맞겠지 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긴 체인이 이겨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확률이에요. 밑에 있는 게 맞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죠. 확률 문제.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까 해서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 마지막에다가 악의적인 공격자가 블럭을 따라잡을 확률 뭐 이런 거를 써놓고 코드 그냥 요거 나와요. 비트코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코드. 막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아? 뭐 그런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더리움 만든 피탈릭 부테리는 요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파이널리티는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승패가 다 난 거죠.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딴 거 없다. POW엔 그런 거 없어. 라고 해요. 이거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현재 이더리움도 이렇죠. POW 안 돼. 육결이 안 나.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그러면은 뭐 파이널리티 없으니까 안 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프랙티컬한 어떤 방법을 개발해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6번의 컨펌을 기다리자. 6번 정도 가면은 이건 뭐 거의 맞겠지 라고 하는 거죠. 6번 컨펌은 이런 거죠. 블럭에 내 거래가 담기면은 컨펌이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럭 뒤에다 다른 블럭을 붙여요. 그럼 앞에 있는 걸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래는 2번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또 블럭이 붙어요. 그럼 3번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 거래가. 그럼 6번 컨펌이면은 블럭이 6개가 딱 쌓이면은 6번의 거래가 딱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우리 6번 정도면은 비가역적,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라고 간주하자. 확률이긴 하지만 여전히. 근데 이거 뭐 100%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의 신뢰 없이는 세상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내일에도 태양이 과연 뜰까? 지구가 멸망할 확률 뭐 100%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률이죠 여전히. 하지만 실용적이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것도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완벽히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믿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 만들어지는데 10분 정도로 되게 돼 있죠.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만약에 컴퓨터가 무진장 좋아지면은 난이도를 훨씬 더 어렵게 해서 10분에 소급되게 해요. 만약에 10분보다 더 걸리면 난이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죠. 블록 하나 만드는데 10분 그러면 6번 컨펌 6개 블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파이널라이즈 되려면은 1시간 필요하죠. 그럼 제가 뭔가 거래를 익힌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가역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뭐 취소되거나 네 아까 A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B였던 것 같아.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가요? 1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촌 시대니까 국제 송금을 해요. 해외에다 돈 보내요. 기존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한 기존엔 2, 3일 정도 걸리죠. 스위프트만 쓰면.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가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비트코인 현재 시가로 보면 700원 정도면은 보낼 수 있어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해외에다가 100억을 1시간에 좀 더 비싸게 줄게요. 그냥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 선심 쓴다 내가 그냥 수수료 10,000원! 10,000원이면 이제 마이너들이 감사합니다 하고서 먼저 해주거든요. 10,000원이면 한 시간에 딱 100억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시간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지만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 맨날 하죠. 우리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뭐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내리려고 할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딱 결제를 했어요.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기사 제 손 딱 잡고 잠깐만 1시간만 기다리게. 뭐야 이거 이 아저씨가 미쳤나? 1시간 있다가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전화해. 나 지금 잡혔어.
너가 지금 여기로 좀 와야겠다. 택시로 좀 와서 여기서 좀 나랑 얘기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나 방금 커피 사놨는데 카페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1시간 동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파이널라이즈가 돼야 즉각적인 비가역성이 보장이 돼야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쓴다, 카드 결제를 한다. 그럼 카드 결제를 하면 즉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면은 좀 기다리면은 찌징 올라오고 뭐 결제 많은 날은 한참 걸려요. 막 망이 안 좋은가 하더니 막 껐다 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수증 찌징 나오는 순간에 여기서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 우리는 안 해요. 일정 시간만 뭐 서버에다 기록하고 뭐 하는 시간이겠죠, 당연히. 그것만 지나면은 충분히 우리는 완료돼가지고 택시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고, 그것도 뭐 영수증 드릴까요? 뭐 비트코인도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봤듯이 그딴 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확률의 문제니까요. 사토시는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이 확률이라서 택시기사가 난 운에 맡긴다. 오늘 손님 운에 나는 이 손님이 제대로 했을 거라는 거에 나의 택시비를 건다 하고서는 부릉 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6번 아니면은 나는 실용주의자니까 완전히까지는 아니라 나 반반에다 베팅할래. 난 절반으로 해줄게. 다른 택시는 1시간 잡지만 난 30분밖에 안 잡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블록 6개 쌓이기를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TPS 함정이죠.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는 파이널리티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건너뛰고 TPS만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상에서 쓰게 하겠다고 막 TPS 막 얘기해요. 이거 문제 본질을 사실 놓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국이 이제 선생님 10만 양병을 10만 TPS다. 10만 TPS를 막 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0만 TPS가 의미하는 바. 그냥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냥 10만 TPS 그래 초당 뭐 10만 개 하나 보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몇 초마다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5에서 7 TPS 뭐 얘기하는데 몇 초마다 그걸 하는 게 아니죠. 그냥 10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에 담기는 거 있으니까 그거 나누기 뭐 600을 한 거잖아요. 전체 한 블럭에 처리되는 거를 그냥 그랬더니 그렇더라 하는 것 뿐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TPS 가지고서 이게 뭐 1시간 있다 컨펌 완전히 난다는 파이널라이즈로 간주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 거 똑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해요. 10만 TPS를 가지고 있는 건데 10초마다 블럭 하나 만들어요. 이건 좀 빨라서. 비트코인은 10분이고 이더리움이 15초인데 요거는 10초에 한 번씩 만들겠어요. 혁신적으로 빠르죠. 우리는 TPS도 빠르고 블럭 만드는 것도 빨라. 그러면 파이널라이즈 하는 데는 6번, 그러니까 1분 정도 걸리는 거죠. 다행이에요. 아까는 택시기사가 잠깐 잡더니 왜 그러세요? 그럼 1시간이었는데 이번에 1분만 기다려봐 하는 거예요. 친구도 잠깐만 기다려봐. 나 1분만 있으면 돼. 1분만 기다려. 커피 사는데 1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1분이면은 친구는 카페에 있고 곧 갈 거니까 그냥 1분 동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죠. 1분이면 엄청 혁신적이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비약적으로 빨라졌죠. TPS도 높고. 이걸로 근데 충분할 걸까요? 이 뭔가 못 놓친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한 건가? 그럼 이제 또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블럭 사이즈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10초에 한 번 만드니까 10만 TPS고 블럭 하나에는 100만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거래 하나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우리는 블럭의 사이즈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타원 곡선 암호화 방식을 쓴다고 하면은 공개 키가 32바이트예요. 거기에다가 서명을 72바이트. 그러면 최소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개 키랑 서명만 담아도 104바이트. 여기에다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넣어서 한 200바이트라고 치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커야 돼요. 참고로 2015년에 비트코인은 거래 하나당 크기가 평균이죠. 이제 여러 가지 막 달라질 수 있으니까 600바이트예요. 이거는 혁신적이에요. 적어요. 혁신적으로 적었는데 어쨌든 200바이트예요. 곱하죠 이제. 아까 100만에다가 한 요 정도 돼요. 2억 바이트 정도 되고. 이거 그냥 우리 알아보기 쉽게 하면 대략 200메가 정도 되죠. 그러면은 10초에 블럭 하나 했으니까 1분에는 6블럭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1.2기가 간단하네요. 1분에 이거 했으니까 1시간으로 딱 보죠. 72기가? 네. 1시간이면 72기가. 하루를 딱 봐요. 그러면 1.7테라 정도 돼요. 우리 P2P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컴퓨터로 하는 거야 하고서 제 노트북을 딱 켰어요. 그래서
파워 투 더 피플 딱 했더니 죽어요 그냥. 네. 죽어요. 하루에 1.7 테라인데. 근데 이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은행 시스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잖아요. 그걸 내 노트북으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엽기적인 일이죠. 내 컴퓨터 하나로 이걸 쉽게 그냥 바꾸면 이거는 뭐 P2P고 자시고의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이거 진짜 대혁신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은행을 내 노트북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해야 돼요. 이 TPS를 올리면은 그냥 죽을 뿐이에요. 아, 우린 TPS를 올릴 거야 막 했어요. 뭐 외계의 기술,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TPS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내서 딱 적용을 했는데 예, 그래봤자 내 노트북을 죽일 뿐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딱 나오죠. 현재 블록체인이 겪고 있는 문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문제. 첫 번째는 일단 속도 자체를 올려야 돼요. 이 속도의 함정이 TPS가 아니라 파이널리티를 빨리 가져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무슨 TPS 아무리 해도 막 100만 TPS를 블럭을 하루에 한 번씩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6일 후에, 일주일 뒤에 봅시다. 약간 그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죠. 그런 건. 또 하나는 현실에 있는 거래 데이터는 다 빅데이터예요. 계속 막 몸집이 커지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속도만 빨리 하겠다. 답이 없죠. 덩치가 커지는 거 우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서 둘 다 즉각적인 비가역성이랑 맞닿아 있어요. 만약에 블럭을 딱 만들었는데 얘가 바뀔 일이 절대 없어요. 블럭 딱 만들자마자 그냥 파이널라이즈 됐다. 그러면은 블록 생성 시간이 곧 확정 시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10초, 동일 조건 10초다. 그러면은 그냥 10초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초 정도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블럭 방금 만들려는 순간에 딱 들어왔으면 운 좋으면은 바로 짠 되는 거고. 물론 대개는 그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서 하긴 하죠. 거래를 방금 전에 있던 걸 막 담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10초. 괜찮죠. 10초 정도면 좀 버틸만 하죠. 만약에 블럭 더 짧게 만들면은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이오스나 이런 거는 1초였나? 뭐 그러니까 걔네는 평균 0.5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용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데이터베이스니까 나누면 되죠.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샤딩이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원래 1테라인데 4개를 쓴다. 뭐 250씩 되는 거고 여러 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각 네트워크마다 합의를 해요. 각자 따로. 그러면 되는 거죠. 문제는 각자 따로 합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기준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A라는 계정은 샤드 A에 있고 B라는 계정은 샤드 B에 있어요. A가 B한테 돈 보내려면 둘을 같이 써야 돼요. 둘이 동기화가 돼야 돼요. 만약에 A에서 돈을 100을 뺐어요. 확실히 빠진 다음에 B에다가 100을 빡 더해줘요. 에러 없이 잘 추가되면은 다시 A 쪽으로 돌아와서 잘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뺐던 거 다시 더해줘야겠죠? 이런 처리가 필요하죠. 아니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거면 락을 걸고 한꺼번에 동시 처리하고 언락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인 비가역성이 보장이 안 되면은 이쪽 한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1시간만 있다 보자. 여기 또 와요. 또 1시간만 기다려. 왔더니 1시간 또. 총 3시간이면은 모든 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즉각적인 비가역성이 있으면은 만약에 아까 뭐 1시간짜리 기준으로 뭐 10분이다. 그럼 10분. 그러면 30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훨씬 빨라지는 거죠. 만약에 블록 타임도 짧아지고 10초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초 하면은 30초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짧으면 더 빨리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비가역성이 있으면은 대규모 분산 처리에서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인스턴트 파이널리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